퇴임 대통령의 새로운 롤모델을 고민하자. 엊그제 저녁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함께 일했던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서 12월 19일을 기념하는 축하 만찬을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자, 퇴임 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구상,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MB정부의 홍보수석 지냈고요. 지금은 고려대 초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 만나보죠. 이수성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19일의 모임, 이게 어떤 의미의 모임이었나요? 예, 사실은 12월 19일은 저희가 트리플 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태어나신 날이고. 생일이고. 생신이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또 마침 결혼 기념일이 같은 날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 생일날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대선 승리한 날 그래서 저희가 흔히 트리플 데이라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같이 한 거죠. 그렇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이제 아직도 외부 인사들 만나시는 일정이 많은데요. 회고록 지금 집필하는 작업 진행하시면서 회고록은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예정으로는 이제 내년 가을 이후쯤 예정을 하고 국내판, 해외판 준비를 같이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판 영어로 된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영문판을 먼저 낼 지금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자리에서 퇴임 대통령의 새로운 롤모델을 고민하자. 새로운 롤모델을 강조하셨어요. 네. 예, 어떤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저희 5년 대통령 단임제가 3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말하자면 이제 퇴임한 대통령들이 불행한 일을 겪으신 경우가 좀 많았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정을 운영하면서 얻었던 온축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나라를 위해서 또 말하자면 기여하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봉사활동 그리고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셔서 어떤 전도사라고 할까 그런 역할을 좀 하시고 싶은 것이죠. 말하자면 한류 전도사, 대한민국 전도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구나 이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저희가 또 상당히 뛰어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궁금해하는 외국의 지도자들이나 또 경제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연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국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보면 퇴임 대통령의 불행한 문화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정쟁에 얽혔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빚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국제적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보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전도사를 꿈꾼다. 이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롤모델인 거군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현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도 자연스럽게 나왔을 텐데요. 네. 현 정부 1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조언하세요? 글쎄요, 조언을 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외교 안보 쪽에는 원칙을 앞세운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것은 지금 양적 완화나 어떤 북한의 핵위협이나 이런 경제 안보 쪽에 또 새로운 위협 요인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으니까 이런데 잘 대응을 해서 이제 2년차를 잘 이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기대감이 남아있지만 또 그런 불안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가도록 우리도 조금 도울 수 있다면 힘을 모아 돕자. 우리도 도울 건 돕자. 지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잘 도우시려면 말입니다. 지금 내치 얘기는 안 하셨어요. 국내 정세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안 하셨는데 사실은 국내 정세 전국에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꼬인 채 1년이 왔다는 건 여든 야든 누구든 부정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긴고 하니 사실 이제 지난 한 해, 올 한 해가 안녕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정원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 국정원은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 중이고 군은 자체 수사 결과가 어제 나왔고 또 여러 기관들, 그 외의 기관들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게 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후반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 안 하세요? 아직은 이제 사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초는 저희 정부의 임기 중에 제공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욱 꼬인 건 사실은 여야 간에 이게 정쟁에 어떤 얽히면서 더 증폭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1년 가까이 말하자면 대선 라운드 2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기능이 좀 복원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 실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치의 순기능이 복원이 돼서 좀 빨리 이제 대선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털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죠. 지금 예. 정쟁에 의해서 좀 증폭이 된 것 같다. 하루 빨리 털고 가자는 말씀, 이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털고 가기 위해서는 당시 국정을 이끌던 분으로서 좀 책임 있는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물론 뭐 얘기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근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정원에 한해서는 진행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임기 중도 아닌데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이제 정리가 다 되면 또 입장을 정리할 때 되면 해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이건 분명하신 건가요? 물론이죠. 뭐 그런 사안까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다 일일이 알고 대응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일은 없죠. 그것은 분명하다.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예. 그건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죠. 예. 하여간 필요한 때가 되면 입장 정리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피해갈 생각은 아니다. 다만 필요한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상황이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돼야. 어디부터 정리를 위해서 좀 지금 발언을 하시거나 이렇게 나서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무리한 요구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정리 못한 거를 단초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언급하는 건 적절치는 않죠. 다 이게 전과 후 전말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실은 이제 같은 당에서 같은 당으로 정권이 이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커다란 차이는 못 느낀다는 국민들도 많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4대강에 대한 입장 차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근데 감사원이 말입니다. 새 정권 들어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고요. 수질 문제 또 건설사들의 담화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적절치 못한 지적인 것이요. 저희 감사원의 기능을 사실은 재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원이라는 곳이 어떤 직무 회계의 문제를 하는 곳이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운하다 아니다 하는 거는 감사원이 언급할 사안이 안 되는 거죠. 감사원은 이제 대운하를 생각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쓰지 말아야 될 예산, 필요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과다하게 들어갔다. 이 부분을 정리한 것 같던데요. 대운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고 또 이것이 기술적으로도 대운하의 어떤 말하자면 재판이 아니라는 건 아주 명확 관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기왕 하는 거니까 좀 더 긴 안목에서 이를테면 준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 있었던 것은 예를 들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도 경부고속도로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옆에 나중에 이 확정될 때를 대비해서 그 당시로서는 저희 예산이 국력이라는 게 사실 보잘것없었으니까 대비해서 2차선, 3차선 할 수 있는 땅까지도 다 확보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만약에 예산 낭비라 그런다면 그런 단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됐고.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 전 이제 입장이 궁금했는데 그럼 여전히 해명을 하는 거죠. 4대강 사업은 잘 된 거고 박 대통령이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군요. 아니 4대강 사업이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했고 또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이고 그건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거를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무조건 의미가 없다든가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고 사실은 감사원도 그렇고 이제는 좀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죠. 관광 자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적극적인 사고가 더 필요하다. 이런 긍정적인 발상. 알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하나 좀 밖에서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홍보수석 아니겠습니까? 이동관 수석도 그런 역할을 맡으셨었고 지금은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맡고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설화에 휘말렸어요. 이정현 수석이 잘 아시겠지만 내시 공방도 있었고 자랑스러운 불통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논란도 되고 있고요. 이분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선배로서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 홍보라는 것도 저도 홍보수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홍보소리하면 가슴이 덜컥해요. 홍보가 잘 됐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항상 부족하죠. 소통과 홍보는 부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론의 지적이나 외부의 비판에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그냥 이렇게
직설적 반응을 보이면은 오히려 그 소통에 장애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지금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발언하는 걸 자제하고 신중하게 천천히 가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그 옛날에 해보면은 화가 나죠. 우리 열심히 하는데 뭐 옆에서 뭐 맨날 뭐 비판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짊어지어 가야 될 힘이다. 그러니까 관용과 그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 이정현 수석이 오늘 이 말씀 좀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뭐 1년 지나간 1년을 여기서 다 풀 수는 없겠습니다만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